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위블코프, 티커 심볼은 BULL입니다. 네, BOLL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딱 받아봤을 때는요. 그냥 또 하나의 무료 주식 앱이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치 잘 만든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아, 할리우드 영화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에게 아주 당돌하게 도전하는 다크호스 같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신흥강자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주인공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바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단 하나의 사업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인공, 위블이 과연 월스트리트를 정복하는 영웅이 될지 아니면 이 약점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게 될지 그 양쪽의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장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로빈후드의 경쟁자 이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입체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크잖아요. 이럴 때 위블 같은 핀테크 기업에게 세상은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라고 봐야 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죠.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다. 네. 일단 이 회사의 업종이 금융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규제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규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리고 금융산업규제국, 파이느라 같은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새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군요. 그렇죠. 규제를 준수하는 건 그냥 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특히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위블은 기술 개발의 뿌리가 중국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거나 혹은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건 항상 신경 써야 할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불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할 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위블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제로 수수료 모델이잖아요. 네,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면서 비용이 아주 민감해질수록 이 제로 수수료라는 카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하지만 위블을 밀어주는 더 큰 바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바람이요? 네, 바로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 세대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로 넘어가면서 불고 있는 투자의 대중화라는 거대한 태풍입니다. 밈 주식 열풍 같은 거 말씀하시는군요. 스마트폰으로 커뮤니티에서 정보 얻고 거의 게임처럼 투자하는 그 새로운 문화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위블은 그 태풍의 가장 한가운데서 가장 높이 날아오른 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 속의 연이라. 생각해보세요. 모바일 중심의 아주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앱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활발한 커뮤니티 기능. 이게 바로 새로운 세대가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HTS 켜놓고 복잡한 차트 보고 그러지 않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변화인데 위블은 처음부터 이 변화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네요. 그렇죠. 여기에 AI 기반의 분석 도구나 또 수많은 사용자가 몰려도 다운되지 않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술 같은 기술력이 더해지니까요. 이건 이 연을 더 높이, 더 멀리 날려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위블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순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주는 셈이네요. 네, 사회, 문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려는 연이 위불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장 정말 전쟁터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있죠. 바로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입니다. 이걸로 분석하면 이 시장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 포터의 5가지 힘, 경쟁 강도를 분석하는 틀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장의 경쟁 강도는 극도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높다. 첫 번째 힘,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부터. 그렇죠. 이미 시장에는 로빈 후드라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버티고 있고요. 그렇죠. 이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찰스 수업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통 금융의 공룡들. 이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도 수수료 공짜로 해줄게 하면서요. 정말 살벌하네요. 그럼 웨불은 뭘로 차별화를 하나요? 웨불은 여기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전략을 씁니다. 옵션 거래나 마진 대출, 그리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고급 차트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초보자용 앱이 아니야. 숙련된 투자자들도 만족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웨불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힘은 뭔가요? 잠재적 진입자의 위험입니다. 호스트 스피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은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 뛰어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여요. 실제로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불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이미 확보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저가 수수료 모델로 일종의 방어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려면 우리보다 더 좋고 싸게 만들어봐 하는 거죠. 일종의 해자를 파는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 힘이 사실 더 무서울 수 있는데요. 바로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바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죠. 고객의 힘이요? 네, 고객들은 다른 앱으로 갈아타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냥 앱스토어에서 다른 앱 다운받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이죠. 아, 그렇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즉, 고객의 힘이 아주 막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위불이 단순히 수수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앱 사용 경험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사용자들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려는 겁니다. 그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락인 효과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흥미롭네요. 나머지 두 가지 힘은 뭔가요? 네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이건 위불이 의존해야 하는 회사들의 힘이죠. 예를 들면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나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요. 아,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위불의 비용이 늘어나는 기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교섭력은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대체제라면 주식 투자 말고 다른 걸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것들이죠.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사람들이 주식 말고 코인이나 해볼까? 하면서 자금을 옮겨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위불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오, 어떤 전략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우리 고객을 뺏어갈 수 있는 대체제 위협이 되니까 아예 그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플랫폼 안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아, 우리 앱에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세요. 이렇게 만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 요소를 그냥 흡수해버려서 오히려 자사 플랫폼의 매력도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똑똑한 수였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위협을 기회로 바꾼 사례군요. 네, 이런 전략이 위불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위불을 둘러싼 예부 환경은 투자의 대중화라는 거대한 기회의 파도와 정말 살벌한 경쟁의 칼날이 공존하는 곳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좋게 불어줘도 배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제 위불이라는 배는 과연 어떤 엔진을 달고 있고 혹시 어딘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그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제 배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위불의 진짜 무기, 그 핵심 역량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앱을 딱 켰을 때 화면에 보이는 그 화려한 차트나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그건 진짜 핵심 역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돈과 시간을 들이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아, 모방이 가능하다. 네, 일시적인 경쟁 우위는 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아니라는 거죠. 한때 혁신적이었던 제로 수수료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냥 업계 표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젠 다들 제로 수수료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위불만의 진짜 비밀병기는 대체 뭔가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거요? 그 비밀병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요. 네. 저는 VRIO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볼 때 딱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DNA이고요. 글로벌 DNA? 그리고 둘째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만들어내는 중국 기반의 기술 엔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위불의 진짜 핵심 경쟁 우위입니다. 아, 그 부분이군요.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역량이 바로 그 두 가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조직까지 갖추고 있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 기술 엔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요? 예를 들어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핵심 개발자들을 다 빼가면 그만 아닐까요?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핵심 인력 유출은 모든 기술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죠. 그렇죠. 하지만 위불의 강점은 단순히 뛰어난 개발자 몇 명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과 조직 문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시스템과 문화요? 네. 이건 하루아침에 돈으로 사거나 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가 위불의 새로운 기능을 보고 베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비용 효율성까지 따라하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모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불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시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추가하면서 경쟁사들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조직의 역량 자체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의 강점, 강력한 엔진은 알겠는데 혹시 어딘가 물이 새는 곳, 즉 약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수압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이죠. 네. 강점은 방금 말씀드린 다기능 플랫폼과 안정적인 기술력,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확장 모멘텀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약점은요? 가장 명확한 약점은 아직 로빈후드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아, 아직은 2인자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언급될 그 시한폭탄, PFOF라는 아주 특정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PFOF. 이 단어는 잠시 후에 더 깊게 파헤쳐보죠. 또 다른 약점은 없나요? 회사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 품질이 그 성장을 못 따라간다는 불만도 종종 나옵니다. 고객 지원팀 연결이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급성장의 부작용이군요. 그렇죠. 이제 기회, 어퍼튜니티 요인을 보면 앞서 말한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시장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회고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주식, 옵션, 암호화폐 중심이지만 앞으로 뮤추얼 펀드나 연금 계좌 같은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뭔가요? 가장 큰 위협, 이건 정말 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PFOF 모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입니다. 아, 약점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위협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찰스 스왑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엄청난 위협이죠. 사이버 보안 리스크는 모든 기술 기업의 숙명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외불은 강력한 기술 엔진과 글로벌 확장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가졌지만 PFOF 규제라는 아킬레스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반격이라는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는 정말 명암이 뚜렷한 상황이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회와 위협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PFOF, Payment for Order Flow, 우리말로는 주문 흐름에 따른 지급. 이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시한폭탄의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외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회사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외불의 수익 구조를 기둥에 비유해 볼게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이 회사가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는 마진 거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두 번째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낳는 수수료.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입니다.
다 일반적인 증권사의 수익 모델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둥, 동시에 가장 썩기 쉬움, 위태로운 기둥이 바로 네 번째 PFOF입니다. PFOF. 아무리 들어도 좀 어려운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비유를 들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수수료가 전혀 없는 맛집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요즘 그런 앱들 많죠. 우리는 단연히 이 앱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평점이 좋은 식당을 알아서 연결해 줄 거라고 믿고 주문을 하죠. 그렇죠. 그게 앱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앱은 우리 주문을 자기들에게 뒷돈, 즉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주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으로만 몰래 몰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 맛이나 우리 집과의 거리는 전혀 상관없이요. 세상에. 그건 사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PFOF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위불은 고객의 주식 주문을 처리해주면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그 주문 뭉치를 시타델 증권 같은 대형 시장 조성 회사, 즉 마켓메이커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제가 주문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의 주식이 체결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고객에게 최적의 가격을 찾아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마켓메이커에게 주문을 넘기는 구조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와, 이게 공짜의 비밀이었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SEC 같은 규제 당국이 이거 사실상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아니야? 이거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칼을 빼들려는 겁니다. 이게 위불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왜 이게 시한폭탄인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위불의 현재 주가, 제가 보기로는 약 8.29달러 정도인데 이건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 가격은 시장이 위불을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로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성장 기술주요? 네, 지금 당장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느냐, 즉 EPS, 주당 순이익 같은 전통적인 지표보다는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 잠재력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이익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경쟁사인 로빈후드와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ARPU, 즉 고객당 평균 수익입니다. 한 사람의 고객에게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보는 거죠. 네, ARPU. 둘째는 CAC, 고객 획득 비용입니다. 새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 한 명 유치하는데 100원을 썼는데 그 고객한테서 1년 내내 50원밖에 못 벌면 그건 미치는 장사고. 그렇죠. 반대로 200원을 벌면 남는 장사라는 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이 LTV, 고객생애 가치입니다.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총 얼마를 벌어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보는 거죠. 아, CAC보다 LTV가 훨씬 커야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표들을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살펴본 위불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외부 환경, 내부 역량, 수익 모델까지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네, 이론적인 분석은 다 마친 셈이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실제 데이터, 즉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만남인 셈이죠. 네,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먼저 우리가 위불의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 꼽았던 폭발적인 성장이 정말 숫자로 증명되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총 수익이 1억 5,6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억 5,690만 달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55%요? 엄청난 성장세네요. 네, 시장의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와, 55% 성장.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출만 늘고 실제 사용자는 그대로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플랫폼에 돈을 맡기고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핵심을 보셨네요. 그래서 봐야 할 데이터가 바로 고객 자산 규모입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의 총액이요? 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고객 자산이 총 2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84%나 급증한 겁니다. 84%요?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앱만 깔아보는 유령 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소중한 돈을 위불로 옮겨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주식 거래량을 봐도 전년 대비 71%나 늘었고요. 이 숫자들은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투자의 대중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를 위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은 확실히 숫자로 증명됐네요. 그럼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비용도 막 쓰고 있다면 사실 속빈 강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위불의 진짜 무기는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숫자로 확인이 되나요? 놀라울 정도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2,17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분기의 손실 상태에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정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28.7%에 달합니다. 28.7%요? 잠깐만요. 매출이 55%나 늘었는데 어떻게 이익률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죠? 보통 회사가 급성장할 때는 마케팅비나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서 이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바로 그게 기술 플랫폼의 마법, 운영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운영 레버리지 효과요? 네. 이번 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매출이 55% 폭증하는 동안 그걸 감당하기 위한 영업비용은 고작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은 55% 늘었는데 비용은 18%밖에 안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서버 비용이나 인건비가 똑같이 2배로 들지 않거든요.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매출 대부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군요. 네, 우리가 VRIO 분석에서 위불의 진짜 비밀병기라고 했던 그 효율적인 기술 엔진이 얼마나 비용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게 명백한 숫자로 증명됐네요. 하지만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자도 봐야죠.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시한폭잔, PFOF 의존도 역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가장 최근에 세부 내역이 공개된 2025년 2분기 자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당시 총 매출이 1억 3,150만 달러였습니다. 네, 1억 3,150만 달러. 그중에서 PFOF를 통한 수익이 6,870만 달러였습니다. 6,870만 달러? 이걸 계산해보면 총 매출에서 PFOF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2.2%입니다. 52.2%? 와, 정말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네요. 네. 우리가 수학 분석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던 그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EC가 PFOF를 전면 금지하는 스위치를 딱 내리면 위불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정말 무서운데요. 네, 바로 그게 이 회사가 가진 빛과 드림자입니다. 엄청난 성장성 이면에 존재하는 아주 명확한 리스크죠.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부 환경의 거대한 파도부터 내부의 비밀병기와 아킬레스건,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통한 냉정한 검증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외불이라는 영화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리자면 위불은 성장성, 효율성, 그리고 시장 침투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고성장 기술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숫자가 그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네, 그건 확인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수익의 절반 이상을 규제 리스크가 매우 큰 단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결말은 결국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는 뭘까요? 결국 PFFF라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거한다.
네, 그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아까 말했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나 자산 관리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수익원 같은 다른 안정적인 기둥들을 얼마나 빠르게 키워내느냐의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바로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명확한 리스크 사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벌이는 팽팽한 줄다리기, 그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쭉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위불은 과거에 암호화폐를 알린 위협을 플랫폼 안으로 통합하면서 오히려 기회로 바꾼 아주 영리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이 PFOF 의존도라는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어떤 금융시장의 위협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더 견고하고 단단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들의 다음 행보를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